교과서 176쪽 도시와 농촌의 변화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생활의 변화를 공부를 하는데 철도라든지 도시화, 의식주 생활의 변화, 대중문화,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죠. 다른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종교활동, 문학활동, 예술활동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필기를 해놨는데 여기 176쪽부터 179쪽까지의 내용은 선생님의 필기 내용과 설명을 한번 듣는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철도는 전부 다 일제가 부설을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이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인데 1900년에 이제 완전 개통이 되죠. 그리고 1905년에 경부선, 1906년에 경의선, 그리고 이제 1914년에 경원선, 또 호남선, 1928년에는 함경선이 이제 개통됨에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에 X자 철도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 이제 생활의 뭡니까 편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 공간의 확대라든지 이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철도를 일제가 우리나라에 건설한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식민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해서 이동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이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군수 물자라든지 군인을 이제 수송하는데 이용됐었던 그런 이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철도는 바로 이 침략 전쟁의 어떤 군사적 수단이었다. 자원 수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철도뿐만 아니라 뭐 도로라든지 신장도로 불렸던 도로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건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제 침략 목적과 연결돼 있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통의 발달과 또 공업화로 인해서 이제 도시화도 이제 진전이 되는데 사실 이 도시화도 일제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비정상적 도시화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일제의 어떤 수탈 정책에 따라서 이 청진이라든지 뭐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신의주 등등의 이제 이런 새로운 도시가 이제 성장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일본의 그 뭡니까 지금 식민지 우리 그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수도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 경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뭐 경성을 비롯한 이제 이 새로운 도시에는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가 이제 분리돼 있었고, 특히 이제 이 경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는 한국인이, 남쪽에는 이제 일본인이 주로 거주를 하면서 일본인이 살고 있는 이 남촌, 이 남쪽에만 주로 이제 근대 시설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이 대다수의 이제 식민지 조선인들은 이제 이 도시 주변에 토막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이제 움집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토막집이죠. 바닥은 이제 흙바닥이고 위에 이제 거적대기를 올려서 사는 이런 이제 이 토막집을 짓고 사는 이제 토막민들이 이제 늘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의식주 생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서양식 복장, 뭐 양복이나 양장 이런 것들을 이제 입는 사람들도 이제 이 늘어났기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이제 뭐 서양 음식, 뭐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또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만든 음식, 뭐 우동, 뭐 오뎅, 짜장면, 호떡 이런 것들이 이제 닭광, 단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식 주택 또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의 유행이라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 연극,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문화 등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의 178쪽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제 요 그림이죠. 바로 이제 이 미국 영화를 통해 이제 새로운 또 문화가 유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신식 여성과 신식 남성을 이제 부르는 말로 이제 모던걸, 모던보이라는 명칭이 이제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의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인데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도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이제 20년대의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일제강점기 농촌에서는 식민지 지주제가 이제 강화됐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비탈을 이제 싹 불태워가지고 이제 일구어서 먹고 사는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이제 이 도시의 변두리에 그야말로 이제 이 거적대기를 덮은 토막민, 토막집을 짓고 사는 토막민으로 전락하거나 또 일부는 이제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길을 택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1920년대에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제 이 소작쟁이를 일으켰고 이 격화되는 소작쟁이를 일제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1930년대 초에 이제 농촌 진흥운동을 했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1920년대 우리가 산미증식계획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농촌 진흥운동은 사실은 이제 이 별다른 성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우리 그 한반도를 이제 이 공업화, 그들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 공업화 정책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선에서 이제 많은 군수물자를 빼내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 노동자들은 굉장히 그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서 1920년대는 이제 이 노동운동,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거고, 3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이 일제 탄압에 결국 이제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 조합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다음으로 필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의 본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중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없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정도로 가볍게 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한일 병합 직전에 손병이라고 하는 분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제 계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표현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바로 손병이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주도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 천도교에서 발행한 이제 잡지가 있는데요. 자, 개벽, 어린이, 신여성 이런 이제 잡지를 출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를 했었고, 또 우리 그 방정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방정환이 만든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이제 소년운동을 전개를 해서 자,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기도 했었죠. 자, 기독교입니다. 이제 개신교라고도 하죠.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자, 안악 사건과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바로 신민회가 발각되고 이 해체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안악 사건, 백오인 사건인데, 신민회 회원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그 학교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그래서 이제 교육 의료 사업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했었다. 특히 이제 이 중일 전쟁 직후에 이제 신사 참배를 일제가 강요하자 많은 기독교계 학교들이 이제 이를 반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천주교입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등의 사회 사업을 했었다. 자, 이 잡지 경향을 발간을 했었다. 특히 이제 의민단이라고 하는 항일 무장 투쟁 단체는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자, 대종교입니다. 나철 5기호가 만든 단군 신앙을 우리가 대종교라고 부르죠. 만주에서 민족 교육 운동을 했었고, 대종교인들이 바로 이제 이 왕칭에다가 만든 자, 중강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중강 단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군사 조직이 바로 북로군정서.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고,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되는 거죠. 자,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은 한영운입니다. 스님이죠. 조선불교 유신회를 1921년에 조직하고 정교 분리와 사찰 자치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었다. 바로 이제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불교 중흥을 명분으로 이 한국 불교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이 법령이 사찰령입니다. 이걸 이제 폐지 운동을 했던 분이 한영운이라고 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는 이제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창시를 했고, 남녀평등, 허례허식의 폐지 등, 자,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79페이지에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이제 필기를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음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가곡과 이제 동요가 창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홍난파의 뭐 봉선화, 현재명의 고향생각, 윤구경의 반달, 그리고 이제 이원수의 뭐 고향의 봄 등이 이제 발표됐었죠. 여러분들 이제 애국가를 작곡한 분은 바로 누굽니까? 안익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애국가를 이제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당시에 그 애국가는 바로 이제 그 영국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에다가 이제 한국 가사를 이제 붙여서 부르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작곡하기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이제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이제 완성을 하죠. 애국가 이제 코리아 판타지, 코리아 환상곡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곡의 이제 일부가 되겠죠. 자, 미술로 넘어가면 자, 이 전통적인 회화를 계승한 자, 한국화의 뭐 안중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자, 서양화에는 이제 뭐 고희동, 김관호, 나혜석 특히 이제 이 고희동의 자화상과 김관호의 해질녘 등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1940년대 이후에는 이중섭이 소를 소재로 한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이제 소를 소재로 한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극으로 넘어가면 1923년에 이제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자, 연극 단체인 토어레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30년대는 극예술연구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 바로 근대식 연극 전용 극장인 뭐 동양극장이 설립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영화인데요. 이 나운규가 만든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26년에 이 나운규가 각본, 뭐 주연, 감독, 분장까지 혼자 이제 도맡아서 했던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자, 뭐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주인공 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동생 영희를 이제 겁탈을 하려던 일본 경찰의 앞잡이인 오기오를 이제 낫으로 이제 살해를 이제 하는데 결국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아리랑 고개를 이제 넘어갈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을 이 가수가 이제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무성 영화니까 소리는 안 나고 거기 이제 가수가 이 영화를 설명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죠.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올 때 정말 이 그 관객들도 울음을 섞어가며 따라 부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식민지 현실의 아픔을 표현한 자, 아리랑. 자, 1926년입니다. 26년에 바로 이제 이 단성사라고 하는 이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학 활동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놨습니다. 문학 활동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없는 내용인데 다른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는 없고 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활동입니다. 자, 1910년대에는 이제 이광수, 최남선 등의 주도로 계몽적 성격의 이제 문학이 성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광수의 뭐 무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있었고요. 아마 이제 최초의 근대 소설로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 국어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남선의 신채시,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채시, 또 이제 1910년대 이제 계몽주의적 성격의 문학이 유행을 했었고요. 1920년대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1920년대는 여기 보면 뭐 창조니, 패헌이, 백조니 등의 이 동인지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이제 발간이 되는데 뭐 자연주의, 낭만주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20년대는 이제 민족 현실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시인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등의 이제 시가 있죠. 여러분들 김소월의 시 중에서 바로 이제 진달래꽃이 있죠. 이 진달래꽃의 내용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한용운은 아까 이제 이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서 자, 이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분인데 스님인데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님의 침묵이죠. 1925년 작품인데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화. 자,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1926년도에 실렸던 건데, 자, 이러한 이제 이 민족 현실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제 이 시들이 1920년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20년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를 했듯이 이 사회주의 사상이 자, 이 식민지 조선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문학을 우리가 이제 신경향파 문학 이렇게 이제 부르죠. 신경향파 문학.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자, 신경향파 문학 활동이 이제 나타나는 게 20년대고 바로 이제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카프라고 읽습니다. 바로 이제 이 카프라고 하는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이제 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20년대는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을 하는구나.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만든 문학 단체가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구나.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시기를 1920년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했었던 신경향파 문학에 반대하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한 국민문학운동도 있었다. 자, 사회주의 그 문학가들은 이제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그런 문학 활동을 했었죠. 그런 이제 계급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문학 작품은 민족의식을 붙돋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국민문학운동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여러분 30년대 이후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자, 이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일본이 이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서 그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민족말살 정책, 한국 신민화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순수하게 뭡니까 식민지 현실을 이제 외면한 가운데 순수하게 이제 순수 문학 활동을 했었던 분이 바로 이태준, 정지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향수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이제 지은 분이고 이러한 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침략 전쟁에 굉장히 우리 민족을 동원시키는 그런 이제 이 문학 활동을 했었던 친일 문학가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광수, 최남선, 노천명, 서정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 시인도 있죠. 꿋꿋하게 자, 이 문학 활동으로서 이 식민지 이 현실을 저항했던 이제 이육사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진 자료와 이제 시를 좀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분은 바로 이제 시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에 문맹퇴치 운동을 공부를 했었죠. 그 문맹퇴치 운동과 관련된 소설이 시문의 이제 상록수, 그다음에 이제 이광수의 흑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 이 시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1930년에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쓰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자, 그날이 자, 바로 이제 광복을 독립을 어떤 그 기원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시문의 이제 그날이 오면이고요. 자, 이제 20년대 신경향파 문학에 포함되는 이상화라는 분이 쓴 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는데. 이런 이제 시를 문학을 통한 항일 활동을 했던 분의 두 시를 우리가 이제 감상을 했고요. 자, 그러나 바로 이제 일제 침략 전쟁의 동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칭송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낼 것을 독려하는 시를 썼었던 자, 대표적인 친일 시인 바로 이제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제 오장 마스이 송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스이 히데오는 이제 창씨 개명한 자, 이 개성 사람 인시의 둘째 아들 바로 이제 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일본 군대에 가미까지 이제 특공대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에 이제 이 자신의 비행기를 그냥 날려버렸던 자폭을 했던 그 가미까지 특공대 바로 이제 이
마쓰이 히데오를 이제 칭송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자,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의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졌는가. 자, 이런 친일시를 썼던 서정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천명, 여자 시인인데요. 우리 이제 이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뭐 싱가포르 함락이라고 하는 시도, 또 다른 시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친일시인데, 자, 부인 근로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총알에 맞아 뚫어진 자리, 탄환에 맞던 광경이 머리에 떠올라 뜨거운 눈물이 핑 도네, 한 땀, 두 땀 문을 빌며. 자, 일본의 명예를 걸고 나가니여 훌륭히 싸워주, 공을 세워주. 자, 나라를 생각하는 누나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성은 오늘도 산만한 군복 위에 꽃으로 피었네. 라고 하는 시인데요. 바로 이제 여자들이, 자,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나간 남자들의 뭡니까, 그 군복을 한 땀, 두 땀, 꿰매주면서, 바로 이제 그런 그 일본의 침략전쟁을, 뭡니까, 미워하는 그런 시를 졌던, 바로 이제 나중에 그 사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하는데, 그 노천명 시인이 바로 이제 이러한 친일 시를 짓기도 했었다. 자, 그러나, 바로 끝까지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않고 문학활동으로서 저항을 했었던 저항시인, 대표적으로 이제 이육사와 이제 윤동주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육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원래 이제 이분의 이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에 많은 투신을 해서 뭐 열 몇 차례 이제 이 감옥에 옥고를 치른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구 형무소에서 그 수형 번호가 바로 이제 264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필명으로 쓴 건데, 그 광야와 청포도를 좀 노래하면서 끝까지 문학으로서 저항했던 이육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분, 바로 이제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죠. 바로 이제 이 만주의 룽찡의 명동학교를 이제 졸업한 분으로서, 이 윤동주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제 이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다가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죠. 자,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이런 서시도 있고요. 자, 별 해는 바람이죠. 여기에 이제 보면,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자, 이 창시개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바로 이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또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했던 저항신 윤동주의 시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중요 표시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여러분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중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6쪽에 보면, 자, 철도의 이제 본질적 목적이죠. 바로, 자,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해가는, 또 침략 전쟁을 확대해가는 군사적 수단. 여기다 이제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본질적인 배경은, 본질은 바로 침략이죠. 우리 식민지 조선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근대적인 시설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제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된 비정상적인 도시화.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는 이제 분리되어 있었고, 일본인 거주지에 많은 근대 시설물들이 건설됐었고, 자, 많은 도시의 한국인들은 이제 변두리에서 정말 움집과도 같은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토막민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177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 자료들은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제는 대공황 이후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소작 증의가 격화되자 한국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8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라 해서 이제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개벽, 뭐 신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벽과 신여성은 천도교 계열의 잡지죠. 이 천도교라고 한번 쓰기 바랍니다. 개벽.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20년에 창간을 하죠. 지금도 나오고 있죠. 자, 대중문화. 여기 보면은 이제 일제는 대중문화를 식민 통치 합리화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 밑줄을 좀 치시고. 자, 이러한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여성, 신남성을 우리가 이제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렀다.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자, 연극운동에서 이제 이 일본의 도쿄에서 만들어진 자, 연극단체 토어레 밑줄 한번 쳐놓고 토어레 토어레 밑줄 한번 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9쪽에 자, 뭐 소비 문화의 탄생해가지고 이제 이 신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누 광고, 뭐 고무신 광고, 사전 광고, 향수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문에 나왔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이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1927년에 경성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다. 황성예터를 부른 이애리수.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건 이거죠. 1926년에 나운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제 아리랑. 요건 이제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제 여기 돼 있죠. 자, 44년에는 뭐 친일 영화도 나오고 극중 한국인이 모두 일본어로만 대화한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리랑 촬영진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나운규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영화 아리랑의 한 장면으로서 바로 이제 이 나운규 영진 역할을 맡은 이 나운규 영진이 바로 이제 이 악덕 지주의 똘마니인 기호를 이제 낫으로 이제 살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